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거래소 폐쇄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뉴스에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상화폐 투기가 사라질까요? 절대요. 앞에서 방금 방송 YT 뉴스 들으셨는데 오늘 하루 거래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니까 300만 원 정도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일단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또 거래를 하려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거를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서 써야 되거든요. 돈을 사서 쓰는데 그 돈 가격이 매번 변할 수 있다? 이거는 투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죠. 카지노에 가면은 돈을 현금을 주고 칩을 사거든요.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칩, 동그랗게 생긴 칩을 사요. 그거 가지고 돈놀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지폐를 놓고 10,000원짜리를 놓고 50,000원짜리를 놓고 도박을 하라 그러면 살떨려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그란 칩으로 만들어서 투기를 하게 하면 돈이 아니니까 눈에 이게 뭐 500만 원 갈 수도 있고 배팅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배팅할 수도 있고 막 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화폐다 그러니까 진짜 화폐로 아시는데 화폐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서, 삼성전자 주식과 같은 주권, 증권과 같은 것이지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돈이 되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발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하나의 화폐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따름이지 그냥 거래될 수 있는 증서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증서가 약 한 1,200종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하고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고 이거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값이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강원도나 속초 지역, 농촌 지역에서 컴퓨터가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들은 그런 채굴을 하는 과정, 농촌에 전기값이 싸거든요. 그런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투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고요. 앞에서 예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칭 전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신환 의원도 답을 주셨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준말 전안법입니다. 전기용품뿐만이 아니고 옷이나 가방, 양말 같은 몸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서 KC 마크,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마크를 붙여라라는 법안인데요. 인체에 해로운 제품 만들지 말라는 취지지만 수백만 명 이 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돈을 내야 되겠죠. 인가를 받으려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개정을 요구서를 해왔고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이훈 의원님, 이 전환법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전환법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는 법이 두 개였습니다. 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예,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통합을 왜 했냐면, 혹시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아이고, 당연히 알죠. 예.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 사회적 워낙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이 관리체계가 유사한 두 법을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업계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보면, 예. 업계
업계 역시도 업체는 사실 심각한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예. 특별한 의심 없이 정부에서 안을 마련했고 국회도 또 특별한 의심 없이 그냥 이 법을 통과시켰죠. 해놓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죠? 이 대부분이 이제 이 생활용품의 특성이나 예. 유통업체들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행하기 어려운 규제가 만들어진 거죠. 네. 말씀하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티셔츠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예. 원단별로, 색깔별로, 모델별로 모두 별도의 케이스 인증을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제품의 유통 속도나 이 제품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그 하나하나가 색깔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디자인이 달라짐으로 해서 원단이 달라짐으로 해서 다 개별적으로 이거 인증을 받게 하면 그 인증 비용도 그렇고 소요 기간도 그렇고 네. 이 빠른 제품 속도를 유통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네. 따지면. 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강화해 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럼요.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그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이 이제 이번에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임상지 의원이 계세요. 예. 그 양반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과도 하셨습니다. 자기 때 그렇죠.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법이었다. 예. 그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이해를 도와드리면 만약에 이 전환법이 시행되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 이 1,000원짜리 양말에도 KC 마크 그러니까 국가통합 인증 규격이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 서티피킷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에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만 원 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든다고 하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은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범법자 만들겠다는 작정하고 그렇죠. 이야기한 거다는 그래서 지금 거죠.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우리 법법자 만들려는 거냐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KC 인증마크 받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KC 인증마크, 아시다시피 이게 인증마크가 예전에는 다 부처별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통위,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09년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가 KC마크가 됐는데, 예. 인증기간 한 전국적으로 한 1000곳 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는데 비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들고요. 수입 품목 같은 케이스 인증받아야 되고 인증받으려면 대부분이 이제 이 검사기관 가가지고 기다리는 기간들도 좀 다르고요. 예. 그걸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급행료 같은 나쁜 관행들도 있었고요. 보면 예. 이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홍정욱 헤럴드 회장이 이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지혜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의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어떻게 돈벌이를 해서 이거를 부처의 이기주의로 승화시킬까 요거를 걱정한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은데 예. 법을 세심하게 못 만들면 이래 가지고 발생하기 결과되죠. 예. 그러면 만약에 하나 좋습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 비용 지불하고 캐시 마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안심하고 믿고 써도 상관없습니까? 물론 100% 안전하다 말씀드리기 어렵죠. 캐시 마크가 뻔히 붙여가지고도 문제 생긴 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체계가 좀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전환법 개정안, 전법 개정안 내면서 동시에 낸 법안이 이 제품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법도 개정안도 지금 제가 발의한 상태인데 그 법에 보면은 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냐면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이 부분들 다 해왔는데 거기 인적 구성도 대단히 부족하고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품안전관리원을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커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서 할 일도 있고 유해 제품 차단을 위해서 리콜제도 개편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보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과거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KS 마크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KC 마크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어떻게 주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글쎄요. 그 당시 KS 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주로 표준과 관련한
마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스탠다드제이션이겠죠? 예. KC 마크는 그 표준에 물론 안전 기준도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데 KC 마크는 것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성능이나 안전이나 이것을 보다 분명화해가지고 통합시켜놓은 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이제 인증해준 안전이나 성능이나 우리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성능까지 해가지고 다 인정받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C 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가. 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전기 법규 안에 PSE하고 PS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런 우리와 전환마크와 같은 이런 내용들의 인증 마크를 달고 수입이 되거나 하면은 인증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 아니요. 해외에서 받은 인증도 인정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받은 KC 마크는 해외에서도 받아주겠네요. 호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호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 정부 간의 협정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참에 이제 이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훈 의원께서 발의하셨다고 하는 그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제일 핵심 내용은 지금 현재 법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단계라 하면은 그 안전 기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안전 인증이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품 시험하고 공장 심사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인 수준이 있고요. 요거는 제품 시험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스스로 이제 시험 기간에 안 가고 기업 스스로 제품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다 인증 과정에 비용과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도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준수라는 것. 단계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사전 인증 없이 이런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그 외에 이제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 같은 경우도 그 업체 특성이나 업체 특성에 따라 가지고 특례정이나 의무 조항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수준의 것들은 다 확인하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전기용품이든 생활용품 다 허용하고요.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이 되면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다 허용하고요. 대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전 기준이 좀 높은 안전 인증이나 안전 확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전기용품을 다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훈 의원님, 이 제품을 사서 보면 이제 전기요라든지 전기담요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면은 KC 마크 인증 이렇게 대놓고 그 안에 이제 제품에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는 얼마 정도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이런 비용 안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사업자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시험 검사 비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업자가 내야 되고요. 그게 이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까? 법사위까지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을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20일 날 통과됐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서민 보수를 말씀하고 계신다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들이나 법사위 통과된 31개 법안들이나 아니면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우리 감사원장이나 대법관 이분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상 내용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현재 본회의 부의된 안건들이 이슈가 있거나 거기에 다른 이견이 있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왜 연계를 해서 이 본회의 부의된 안건과 별도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 부의된 안건들이 연내 처리가 안 되는지를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 좀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을 또 주셨지만 9월 4일 날 첫 발의를 하신 개정안을 만드신 건데 이게 법사위까지 다 통과가 되어 있고 이걸 갑자기 개헌과 연결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앞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민생은
민생 법안인데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한다는 게 이 원내 교섭단체들이 그걸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 20만 명을 금방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님들 좀 큰 결단과 결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일 본회의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이럴 때 그냥 그 뭡니까? 합의 없이 이렇게 본회의 여는 걸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직권상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직접 당신께서 그냥 본회의 열으셔가지고 이런 민생법안 같은 거는 직접 통과나 아니면 의결을 결정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의장님께서 결심을 해주시면 좋은데 의장님께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기본적인 이 협의라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게 저희들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국민의당 의원님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상에 연계하거나 이걸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해서 다들 저는 일반 표현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가 만약에 아까 제가 좀 우문이었습니다만 정세균 의장께서 본회의를 여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일부 동의하는 분들의 참여로 통과가 되려 그러면 현재 외유들 많이 나가 계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예, 뭐 저희 당 의원님들 확인해 보면 거의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깐 나가 계신 분들 한두 분 계신데 내일 본회의 열어도 곧 들어오신다고 다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바른당 의원님들도 11분 다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열리면 참석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득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시겠죠? 이현 의원을 비롯해서. 아유, 뭐 여러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 이현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저 바닥 민심은 아주 냉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들어가서. 볼모로 잡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것 갖고 잡으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군부를 떼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듣고 와서 아예 들어붙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